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공제 5억 원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케이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일괄공제랑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기초공제 2억 원하고 기타 인적공제 2개를 합한 게 일괄공제보다 더 작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제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거니까 이 2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 일괄공제가 더 크면 일괄공제 5억 원 받는 걸 선택하는 거고요. 근데 요 기초공제 2억 원하고 기타 인적공제 더한값이 만약에 더 크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타 인적공제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기초 2억을 더했을 때 어떤 게 더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했으니까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이게 크려면 기타 인적공제가 최소 3억 원을 넘을 때 이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기타 인적 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공제라고 해서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가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5천만 원 곱하기 4 해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공제라고 해서 이 자녀 중에 미성년자가 있으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값을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가령 만 19세까지 한 3년이 남았다. 그러면 3 곱하기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자 공제라고 해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에서 만 65세 이상인 자 1인당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때 배우자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연로자 65세 이상이라고 해도 이 공제는 받을 수가 없고요. 연로자 공제는 만약에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속 부모님이 만약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님 연세가 만 65세 이상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을 인당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제. 상속인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통계표상의 그 장애인 가족의 기대 여명의 연수를 곱한 값을 공제해 줍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Y씨에게는 배우자랑 그리고 만 15세, 만 17세인 자녀 둘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이때 기타 인적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일단은 우리가 기타 인적 공제 플러스 기초 공제를 합한 값하고 일괄공제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공제 2억 원 하고 그리고 기타 인적공제로는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5천만 원에다가 자녀가 2명이니까 1억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녀가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면 만 19세까지 1,000만 원씩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합하게 되면 6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기초 공제 그리고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또 기타 인적 공제죠. 이 두 개는 이걸 합했을 때 3억 6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괄 공제를 선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5억 원보다 더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괄 공제 5억 원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요 일괄 공제를 받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요 두 개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두 개를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타랑 기초를 합한 3억 6천이랑 일괄 공제 5억 원, 둘 중에 큰 금액인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일괄공제보다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해당이 되는데요. P씨의 상속인은 배우자랑 그리고 자녀가 5명이에요. 이 중에서 아내하고 자녀 1명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P씨의 사망일 현재 아내의 나이는 73세, 장애인인 자녀의 나이는 48세예요. 이 나이는 왜 나오냐면 우리가 기대 여명을 곱해준다고 했죠. 장애인 공제를 받을 때는요. 그래서 이 나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 중에 미성년자는 없어요. 미성년자 공제는 없겠죠. 그러면 기타 인적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자녀가 5명이니까 한 명당 5천만 원씩 2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니까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 공제는 1,000만 원에다가 이제 기대 여명을 곱한 값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73세인데 그러면 16년이 기대 여명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6년, 요거는 통계표상의 기대 여명이라서 거기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16년 곱하기 1,000만 원. 그래서 1억 6천만 원.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34년이 기대 여명이 남아있어서 3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다 합한 값이 9억 5천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괄공제 5억 원보다 더 큰 금액이겠죠.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일괄공제 5억 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타 인적공제랑 기초공제 합한 값을 선택해서 이 공제를 적용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타 인적공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제 더하기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값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보다 더 불리한 케이스와 유리한 케이스를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자녀가 많다거나 상속인 중에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기초공제 플러스 기타 인적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